클리닉의 고정아 원장입니다. 요즘 TV 광고,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칼로 땡땡, 분홍 땡, 초록 땡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죠? 성분을 뒤를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키토산, 카르니틴, 녹차 카테킨 여러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 중에는 무수 바바로인, 안트라키논 등의 여러 가지 변비약, 하지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톡스, 여러 다이어트, 리얼 후기 등 SNS 유명인분들, 일반인분들 다양한 후기와 댓글 등을 통해서 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만큼 체중 감량을 했습니다 하는 글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과연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등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어떤 성분이었는지를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다이어트 보조제의 효과가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효과는 좀 미비합니다. 왜 이 효과에 관해서 미비하다고 하는지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무작위, 장기간, 그리고 이중맹검, 대조 연구가 부족하다. 무슨 뜻인지 말씀을 곧 드릴게요. 두 번째, 이런 성분의 단독보다는 실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 등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많아.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실제 약품에 대해서는 이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어떤 지켜야 될 심의나 윤리 기준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또 부작용에 대한 것도 좀 걱정을 해야 되죠. 이 중에서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연구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성분의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실험자와 이거 실험을 받는 사람이 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성분 효능이 있는 약을 받았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약을 받았냐 서로 모르게 해야 되고요. 단독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이 성분을 복용한 사람과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이 있어야 되고, 장기간 한 달 내가 아니라 6달 또는 12달, 약 1년에 걸친 장기간에 걸친 부작용과 효능을 보는 이런 연구들이 많아야 이 성분이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연구 결과가 조금 더 부족한 게 상황입니다. 네, 각각의 제품 등은 도대체 어떤 성분으로 그 효과가 있다고 내세우고 있는가? 제가 분류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성분과 작용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지방 흡수 억제, 두 번째, 지방 합성의 억제, 세 번째, 지방 분해 촉진, 네 번째, 식욕에 대한 억제와 음식 섭취량의 감소, 다섯 번째, 우리 신체 대사의 활성화, 이렇게 5가지 작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성분 등에는 키토산, 식이섬유, 글루칸 등이 포함되고요. 지방이 합성되는 우리 몸 안의 과정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은 HCA라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카르니틴, 녹차 추출물, DHEA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것으로는 녹차 추출물과 카르니틴, 그리고 크롬, CLA, 그리고 대두펩타이드, 바이타민 B6 등이 포함이 되고요. 식욕 억제를 통해서 음식 섭취량을 감소하는 효과를 보는 것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식이섬유 녹차,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뭔가 대사를 활성화해서 열이 나게 하는 부분으로는 HCA, CLA, 그리고 여러 가지 캡사이신, 녹차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즉, 어떤 한 성분이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그 효과를 본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로 공액 리놀레센이라고 부르는 컨주게이티드 리놀레익 애시드라는 성분인데요. 우리 몸속에서 지방 대사와 관련된 어떤 효소가 있어요. 리포프로틴 리파제라는 지방 관련 효소인데, 이 대사를 억제하는 효과, 그래서 결국은 지방 대사에 영향을 주니까 살이 빠지지 않나 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포만감을 좀 생기게 해줘서 음식 섭취량이 조금 줄고 공복감이 좀 덜 든다,
이런 효과를 보통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작은 연구 등을 한번 모아가지고 저희가 전체 분석한 그 논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이 이 CLA라는 성분을 좀 더 우리가 섭취해서 살이 좀 빠지는 쪽으로 나온 결과들,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면은 위약, 즉 대조약으로 좀 더 효과를 본다라고 우리가 결과가 나온 분인데요. 다행히 왼쪽으로 조금 더 효과가 있는 쪽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봐서는 그동안 있었던 연구 결과 등을 종합을 했을 때 그래도 좀 더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한 7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의 그 수가 많지가 않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주로 위장관 증상들, 변비 또는 설사, 그리고 위장 불편감 등이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HCA라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지방 대사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역시 어떤 효소의 작용에 우리가 관여함으로써 몸에서 좀 더 지방이 지질이 합성되는 것을 좀 억제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지방량이라든지 또는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좀 먹었을 때 포만감이 증가된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특히 탄수화물 중독인 분들, 뭔가 설탕, 단 거가 많이 당기는 분들에게 좀 이런 당기는 현상이 좀 더 줄어든다라고 해서 우리 지방을 좋아하는 분들 또는 탄수화물 좋아하는 분들에게 보통은 좀 인기가 있는 이런 성분이죠. 역시 대규모 연구 결과보다는 각각의 연구 결과를 모은 이런 논문이 있는데요. 한번 그래프 보실게요. 자, 왼쪽이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선호하는 효과가 있는 쪽, 오른쪽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렇지 않은 쪽이라고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에 속해져 있는 연구도 있네요. 즉 오히려 위약을 줬던 곳이 더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나타나는 논문도 있었고요. 왼쪽 좀 더 이 캄보지아 성분을 주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종합할 때 흐름은 그래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쪽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마름모를 보셨을 때 이 중앙에서 왼쪽으로 많이 떨어지면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났다 이런 뜻인데요. 별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없게 나온 논문들도 꽤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종합을 했던 여러 연구를 봤을 때 무작위로 대조군을 가지고 제대로 실험한 연구 결과가 좀 적었고요. 단기적인 감량 효과는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장기적인 게 좀 부족해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결론할 수가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대개 피부에 발진 등이 나타났다 또는 머리가 아팠다, 위장이 좀 불편하고 메스꺼렸다라는 이런 가벼운 것부터 좀 중한 부작용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도 이 함량이 또 작은 것부터 많은 것까지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2009년도 이제 미국 FDA에서 이 제품 중에 어떤 이제 그 종류의 이제 이것을 성분을 복용을 하고는 간 독성이 보고가 돼서 당시 20케이스가 넘는 이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전량 회수했던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복용하는 분들은 간 독성에 대한 좀 고민을 하실 텐데요. 만약에 내가 원래 간 수치가 좋지 않았다거나 간 경화 등이 있었다거나 가족 중에 간이 좋지 않았던 가족력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녹차의 카테킨 성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혹시 이전에 제가 식욕 억제제 약물의 분류를 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욕을 조절하는 약물들은 이 3가지 중에 하나에 보통은 관여하면서 그 효능을 보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이 3가지 중에서 노르에피네프린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이 노르에프네프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반대로 억제를 해서 조금 더 농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항진 상태도 되고 식욕도 좀 조절이 된다 하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대사를 좀 활발하게 해서 좀 열이 나게 하면서 신체 대사 능력을 좀 올린다. 그로 인해서 식욕도 좀 떨어지고 좀 더 체지방이 잘 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여러 연구를 모은 이 종합 논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논문을 보시면 재밌는 것이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다양한 조건이었어요. 아시아인도 있고 서양, 코카시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그룹이 아니라 다양한 그룹이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거는 카페인을 같이 포함된 보조제, 카페인이 포함되지 않은 보조제, 즉 이렇게 다양한 이런 조건에 의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외로 녹차 단독보다, 카테킨 단독보다는 이 카페인을 같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에 따라서도 이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 카테킨이라는 녹차 안에 있는 성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과가 더 있었지는 않아요. 즉 용량 비례하는 효과는 잘 보고되고 있지 않고요. 카페인이 넣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다라고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단독 효과보다는 좀 결합된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우리 카페인 중독인 분들 많죠. 커피나 차를 아주 많이 또는 음료를 통해 카페인을 많이 평소에 드셨던 분들이라면 이 카테킨에 카페인까지 포함된 이런 보조제를 드셔도 특별히 내 몸 안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토산인데요. 갑각류에 있는 키틴이라는 물질을 조금 더 우리 인체에서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조금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개는 지방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돼야 하는데 흡수를 하지 못하게 억제해서 좀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도움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 찌게 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조제로 나오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뭐 갑각류나 이런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이 제조 과정에서 다른 이런 성분 등이 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알러지를 가진 분들이라면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다음은 카르니틴 또는 L-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것은 아미노산의 유도체입니다. 라이신,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이 된 물질인데요. 우리 몸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특히 세포들은 각각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에너지를 내는데도 중요한데 이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의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질이 다시 합성되거나 또는 분해되는 과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카르니틴은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서 산화가 돼서 다시 지질로, 지방으로 재합성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뭔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체내 지방량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 성분이고요. 일부에서는 운동하기 전에 카르니틴을 복용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가능하면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을 써서 체지방이 더 잘 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운동 전에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 결과를 한번 보실게요. 몸에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또는 지질이 재합성되는 것은 좀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체중 감량에 대한 효과를만 비교를 해보자면 딱히 유의하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즉 연구 결과들이 왼쪽으로 선호하는 쪽과 오른쪽으로 조금 반대를 선호하지 않는 쪽을 봤을 때 양쪽에 많이 걸쳐져 있는 이런 결과 등을 보이고 연구 결과들이 다 좀 일치하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다만 재밌는 것은 이 두 번째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룹을 나눠서 당뇨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당뇨가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 봤을 때는 월등하게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서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카르니틴은 뭐 단독으로 이걸 복용하면 살이 빠진다 라기보다는 실제 당뇨가 있거나 뭐 가족력이 있거나 나에게 심혈관계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을 하면서 좀 체지방을 좀 더 가능하면 좀 더 잘 태우고 싶을 때 보조적으로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에페드린 또는 에페드라라는 성분인데요. 혹시 마황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약에도 좀 포함이 될 수 있는 성분이에요.
대개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량 또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것을 좀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조금 더 흥분제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페드린을 좀 복용을 했을 때는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하다라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도 있는데요. 식욕도 좀 떨어지고 몸의 에너지 대사량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 감량에 어느 정도 보조제로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보통 비만 클리닉에서는 이제 다른 기본 식욕 억제제에 결합을 해서 처방하는 경우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페드린 성분도 카페인과 보통 결합되어 있는 제제들이 많고요. 같이 하면 효과는 조금 더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뭐 두근거림, 입마름, 여러 가지 손떨림 등의 부작용까지 같이 증가할 수가 있고 FDA에서는 이 에페드라 성분이 포함된 이런 보조제는 좀 판매 금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논문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즉, 이 기본적인 에페드린 성분과 위약, 그리고 에페드린과 카페인의 결합과 위약, 그리고 에페드라와 위약, 에페드라와 허브 또는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허브와 위약,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봤는데요. 역시나 단독보다는 그 녹차의 카테킨 성분처럼 카페인과 함께 들어있는 복합제가 조금 더 이제 식욕에나 또는 체중 감량에 효과에 더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카페인과 함께 보통 들어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뭔가 불안한 거, 두통, 뭐 또는 상부이장관 구역 구토 증상 또는 발열 또는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갑상선 질환, 당뇨병 등 또는 다른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이제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방을 받는 것이 좋지 보조제로서 단독으로 썼을 때는 이런 부분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국 FDA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금지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 꾸준히 섭취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이어트 약 또는 뭐 다이어트 주사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 어떤 것도 단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목표죠.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어느 기간 동안에 할 것인가. 그를 위해서 첫 번째로 나의 문제 식습관과 나의 어떤 행동 패턴을 어떻게 좀 바꿔볼 것인가가 첫 번째가 먼저 서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를 위해서 조금 더 보조적으로 내가 한 어느 기간 동안에 함께 좀 사용을 해보실 건가. 즉 목표가 먼저 있으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도 이런 보조제나 약이나 다른 시술이나 관리 등에 대한 기간도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도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성분 등이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뭐 두통이라든지 알러지 현상이라든지 뭐 간 독성이라든지 위장관 부작용 등의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을 좀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너무 장기 복용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꼭 신중하게 고려해 보실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는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지방 분해를 좀 도와주거나 지방이 재합성되는 것을 좀 막아주거나 또는 식욕 자체를 조금 떨어뜨리거나 대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그런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그 효과를 좀 입증을 해보고 싶지만 아직은 그렇게 효과가 입증될 만한 연구 결과는 부족하다. 단 만약에 제가 권유를 꼭 해야 한다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관리 또는 시술, 뭐 식욕 억제제를 처방할 때 카르니틴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몸에 카르니틴 결핍의 문제는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것이 뭐 살을 빼준다기보다는 지방 대사를 좀 촉진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카르니틴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있고요. 평소에 뭐 카페인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대사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뭐 카테킨 성분 정도를 큰 기대는 없이 좀 함께 사용해 보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약이든 보조제든 부작용이 절대 없고 효과만 단기간에 아주 크게 볼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다이어트의 목표와 기간 설정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나의 평소에 위장관 능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원래 평소에 속이 항상 쓰렸는지, 뭐 두통이 있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등등을 꼭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고려해서 내게 맞는 또는 나에게 과하지 않는 이런 보조적인 방법을 좀 권유받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무분별한 여러 정보와 과장된 광고 이런 홍수 속에서 가능하면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의 상담은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여러 가지 질문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정아 원장이었습니다.